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곤 합니다. 내가 보는 이 세상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고 있는 세상일까? 아니면 각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분명 우리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 이토록 다를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세상은 당신이 보는 대로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는 철학적 깊이와 함께 우리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명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더욱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세상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지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는 마치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어떤 이는 평온함을 느끼고 또 어떤 이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시련이자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객관적인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관점과 신념, 경험,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재구성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세상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해석이 세상의 실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배경과 고정관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명백한 사실이 다른 이에게는 왜곡된 정보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는 각자가 가진 세상을 보는 필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중요성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역경을 헤쳐나갈 힘을 얻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좋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찾으며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와 같은 철학자들은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세상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통찰이죠. 이는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면, 즉 우리의 인식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관점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현실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세상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억하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식이 단순히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식은 세상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창조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식론이라는 철학 분야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인식론은 지식의 본질과 범위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얻고 무엇이 진실이며 허위인지 판단하는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인간이 감각과 지성을 통해 어떻게 주체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외부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플라톤은 우리가 보는 현실이 동굴 속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며 진정한 실체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감각과 이성이라는 한정된 틀을 통해 왜곡된 형태로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사상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회의적인 방법을 통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의는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인식이 존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나타냅니다. 데카르트의 이 명제는 주체적인 인식의 중요성을 천명하며 외부 세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존재만큼은 확실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들은 모두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구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를 진실로 믿는지는 우리의 인식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인식 체계는 우리의 경험, 교육, 문화, 심리 상태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됩니다. 의는 개개인이 지닌 독특한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으며 같은 빛이라도 어떤 프리즘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현실도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식은 단순한 보기를 넘어 현실을 구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더욱 풍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만든다면 우리의 인식을 디자인하는 것은 곧 우리의 현실을 디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관점 디자이너 박용훈님은 세상은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는 말을 자주 인용하며 관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의 예를 듭니다. 백화점 매장을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고객이 물건을 사는 곳으로 관점을 바꾸면 모든 서비스의 초점이 고객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의는 단순한 사고의 전환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정의하고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즉,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의는 곧 매출 증대와 고객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사물이나 현상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어떤 순서로 맞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경영자는 이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고 포기합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극복 불가능한 장벽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다른 경영자는 이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 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두 기업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위기 상황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바라보는 경영자의 관점, 디자인이 미래를 결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거나 더 나아가 문제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으로 본다면 실패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다음 성공의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타인의 비판을 공격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본다면 비판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비판 속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관점 디자인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식 틀 자체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 노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관점을 디자인하여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세상을 당신이 보는 대로 존재하게 하는 힘은 바로 당신의 관점에 있습니다.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개인의 감정, 경험, 그리고 심지어 욕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어떤 이는 외로움을 느끼고 어떤 이는 평온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단순한 감정의 차이를 넘어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은 깊은 의미 부여의 결과입니다. 한 송이의 꽃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 생명의 신비에 경외심을 느낍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꽃이 시장에서 얼마에 팔릴지, 어떻게 돈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그 꽃을 통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대상이 객관적인 단 하나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대상은 보는 사람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수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이라는 대상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산은 정복의 대상이자 도전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산을 오르며 한계를 시험하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과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산은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에게 산은 편안한 휴식처이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위안을 얻는 공간입니다. 그들은 산림욕을 즐기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산은 개발의 대상이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광물을 캐거나 리조트를 건설하여 수익을 올릴 기회로 보는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산이라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는 우리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의 욕망이나 편견, 경험에 따라 왜곡하여 인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적 상태가 외부 세계의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면적인 해석은 사회적 이슈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탄핵 찬반 논쟁이나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처럼 사람들은 동일한 사실을 놓고도 극단적으로 다른 시각을 보입니다. 이는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이 강력한 필터가 되어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어떤 현상을 단정적으로 평가할 때 그것이 과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필터를 통해 걸러진 결과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을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착각하며
타인의 관점을 쉽게 무시하거나 비난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각자의 경험과 배경을 통해 형성된 독특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 첫걸음이 됩니다. 나와 다른 시각을 존중하고 그 다름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으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는 말이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해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중요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현실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위험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명제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관점이 현실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관점을 성찰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을 절대적인 진실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쉽게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식의 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의견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그 의견을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어떤 배경과 경험이 그런 관점을 만들었을까? 라고 질문하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이어집니다. 이는 또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소통을 증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명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나의 관점이 혹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시야를 좁히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들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확장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시각을 접하며 자신의 관점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회의주의에 빠져 모든 지식을 의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존중은 필요합니다. 과학적 진실이나 역사적 사실과 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지식, 체계는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주체적인 역할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을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결국 세상은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동적인 힘을 깨닫고 그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따뜻한 조언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조화롭게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 같나요?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합니다. 이 말은 절망적인 선고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대한 희망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즉,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가장 강력한 잠재력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세상이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세상 자체가 지옥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가 그 세상을 지옥으로 표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고통스럽게 해석하는 필터를 제거한다면 같은 세상이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의 객관적인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연 현상을 거스를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관점도 직접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외부가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헛된 노력을 멈추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대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의 틀을 바꾸는데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관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성찰하며 그것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고통으로 표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술적 관조와 윤리적 연민을 통해 의지의 필터를 멈추고 평온과 자비로 세상을 표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세상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지금 바로 여러분의 관점을 디자인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여러분의 관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각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대로 세상은 존재할 테니까요.